그런 부분이 아마도 지금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뭔가 우회로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 고객을 타겟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하면은 TSMC는 중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은 중국 로컬 파운더리 기업들한테밖에 물량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국에는 이제 EUV 장비가 지금 반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얘는 중국 파운더리 기업들, 가장 큰 기업이 SMIC인데 지금 7나노 밑에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EUV 장비가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7나노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뭐 더블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딥 UV 장비를 가지고 7나노까지는 양산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중국의 팹리스 고객들이라고 4나노, 3나노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 통신 칩 하려면 분명히 3나노, 뭐 4나노가 필요할 텐데 지금 TSMC는 못 맡겨. 중국 기업들은 EUV 장비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 그렇게 됐을 때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게 얼마만큼 이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레거시라는 얘기가 나온 것들이 결국 중국 고객을 타겟하다 보니까 중국 고객 중에는 아직도 상당수가 2나노, 3나노가 아닌 7나노, 10나노, 뭐 14나노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쪽까지 확대되는 전략이 같이 연동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그리고 아마도 많은 반도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도 내가 CPU 잘 만드는데 파운더를 못 하겠어라고 쉽게 생각했던 건데, 근본적으로 반도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은 삼성전자도 인텔도 처음에 파운더리 시작할 때 간과를 했던 것 같고, 간과를 한 이유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라기보다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모르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최고 경영 책임자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이 파운더리 확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펠 게싱어 회장이 갑자기 막 공개적으로 파운더리 하겠다, 막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됐고, 삼성전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던 시절에 2030년까지 1위 하겠다, 비메모리 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뭐 그전에도 조금씩은 했지만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데, 그 로드맵을 맞춰야 했어요. 인텔도 삼성전자도. CEO가 제시했던 로드맵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공부를 하고 스터디하고 그 시장을 분석하고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무조건 일단 돈이 들어가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 상황으로 떠밀려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사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파운더리 산업에 대한 공부와 스터디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아마도 그런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산업할 때 누구나 다 굉장히 몇 년에 걸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아마도 삼성전자, 인텔의 파운더리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갑자기 대규모로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이미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중단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마라톤한테 벌써 20km 뛰었는데 안 되겠다, 다시 마라톤화 새로 바꾸러 가자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인텔과 삼성전자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만약에 현 상황에서 거기에 만약 경영자라면 똑같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다시 좀 준비를 해서 재정비하는 게 맞긴 하는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투자자들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동안에 나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담당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당장 1년 단위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고, CEO는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임원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책임이 다 질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CEO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1년 동안 다시 충분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원점부터라고 해주면 제가 볼 때 그게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차피 이미 발생한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결단을 CEO 양사, 인텔 포함해서, 인텔도 최근에 CEO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들을 양사의 CEO들이 내려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그런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먼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고객은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방식도 있지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큰 변화, 어떤 기업이나 변화 이런 걸 할 때 레볼루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볼루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할 건지는 결국에는 기업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율도 잘 나오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지금 TSMC의 지난 4분기 시장 점유율이 67%까지 높아졌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은 70%입니다. 70%가 되면 미국과 EU에서 TSMC를 건들기 시작할 거라 보고 있어요. 독과점 이슈를 걸고 공정거래 이슈를 들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TSMC는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TSMC 입장에서도 인텔이든 삼성전자는 빨리 점유율을 높여서 일감을 가져가기를 원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점유율이 높아지면 본인들이 곤란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2나노 밑에가 지금 주 타겟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양산에 먼저 성공을 하고 수율도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으면 시장 점유율 한 20% 30%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를 양사 중에 누가 잡을지는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분명히 삼성전자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